어떤 기준으로 첫 사회생활할 수 있는 유치원을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치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댐댕이미 교육, 인성교육, 전인교육, 적기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의대 준비반 유치원까지 있는 걸로 들었어요. 이 영어 유치원을 가야 할까요? 근데 영어 유치원에 뭐가 없죠? 유아 전담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 유튜브에서 뭐 자주 강조했지만 제가 가장 요새 보람스럽고 너무 기쁘지만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할머니 역할입니다. 오늘 제가 SOS를 칠 만큼 중요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먼저 본인을 소개해 주시죠. 김영미 원장님. 1980년 3월부터 네. 유치원 현장에서 42년간 오로지 유치원에서 그냥 희노애락을 꾸려가면서 네. 2023년 2월 말에 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네. 또 유아교육과 외래교수로 네. 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또 가졌고요. 지금은 이제 조용히 네. 잘 지내고 놀고 있습니다. 휴식기를 잠시 네. 가지는 건데 네. 사실은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토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 버스 짐짝 던지듯이 네. 뭐 옷도 안 갈아입히고 막 던지는 네. 어머니도 있고 네. 애가 너무 버릇없이 구는데도 오히려 막 항의하는 뭐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진상 부모나 네. 철없는 애도 있다 그러지만 네.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뭐 약간의 뭐 학대를 했다거나 뭐 가끔 그런 거는 꼭 사회면에 나오잖아요. 네. 신문이나 방송에. 네. 그러니까 진상 학부모보다는 어머니들 음. 문제가 나오는데 음. 원장님 생활 40여 년 하면서 와 제일 이거는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이럴까 이렇게 손쉽게 말하면 뒷목 잡을 만한 사건도 겪으셨나요? 그럼요. 주로 이제 저는 뒷목 잡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놀이하다가 다치는 경우, 네. 다쳐서 이제 걔를 이제 엄마는 직장에 가 계시고 아무도 올 사람은 없고 그럴 때 아이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병원 뭐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뭐 애가 그 상처 부위를 꼬맬 때 아. 와 진짜 아이는 막 아글아글 쓰고 울고 그리고 의지할 엄마는 없고 걔가 또 나를 좋아하지만 또 얼마나 어려운 존재예요. 원장 아기들도 선생님. 알아요. 예. 원장 선생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럴 음. 때 그럴 때가 지금 생각해도 그럴 때가 가장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뒷목 잡는 일들이 몇 번 있기는 했었죠.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뒷목 잡을 일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아이들의 입시 경쟁이 네. 유치원 선정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뭐 그렇죠. 뽑기를 하는 곳도 있고 또 네. 특수 유치원도 예. 있기도 하고. 근데 뭐 동네에서 가까운 곳을 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유치원 시설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것도 네. 뭐 부모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즘은 하도 일하는 엄마 아빠가 많아서 조부모가 할 역할도 많아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갈 때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 첫 교육을 받고 첫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유치원을 선정하는 게 좋은가요? 네. 유치원은 댐댐이 교육을 하는 기관이어야 돼요. 잼잼이? 댐댐이. 됨됨이? 네. 댐댐이 교육과 응. 똑똑이 교육이 있어요. 아. 근데 그 댐댐이 교육은 네. 유치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원에 사람 됨담을 하신 예. 건가요? 네. 댐댐이 그거 인성 좀 교육.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예. 유아기 때는 네. 댐댐이 교육의 그 공간이 굉장히 넓죠. 아 대학 그렇죠. 가서 댐댐이 교육 못 해요. 그렇죠. 그쵸? 인성이 이미 예. 형성되니까. 그래서 유아기 때 댐댐이 교육을 네.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중학교 때 댐댐이 교육해야지 실패해요. 안 되죠. 유아기 때 댐댐이 교육을 해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똑똑이 교육을 네. 이렇게 대학교 때 많이 해야 되죠. 올라갈수록. 역 피라미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치원 때는 정말 그 똑똑이 교육을 네.
조금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공부시키는 유치원이 예. 썩 중요하지 않은데 예. 부모들이 꼭 그걸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똑이 교육을 많이 하는 데를 찾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교육에 실패를 하실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전인 교육이라고 하고, 전인 교육.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적기 교육이거든요. 음. 유아기 때 모든 것을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으면 굉장히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세 때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어요. 또 5세 때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자가 이런 그 연구도 했어요. 1세 때 내가 해야 될 그런 과업들이 있잖아요. 뭐 구강기라든지 뭐 이런 네. 그래서 배설도 배우고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한 아이들은 10대 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예, 3세 때 과업을 이루어야 될 그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30대에 예, 4세 때 이루어야 될 거를 못 이루면 자기가 그 발달 과업이 있는데 그걸 못 이루면 또 40대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학문기나 이럴 때 제대로 그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애들은 또 10대 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3세 때 못되면 30대에 그 바람이 나거나 예, 또 5세 때 안 되면 또 50대에 또 바람이 난다거나 그런 게 이렇게 계속 추적을 아래로 추적을 해보면 그 나이 때 그 과업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라고 그 논문에도 나와 있는 그렇죠. 게 있어요. 유치원에서의 됨됨이도 네, 있고 예. 집안에서의 그럼요. 밥상머리 교육도 있고. 네, 예. 예. 그래서 유치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런 됨됨이 교육, 인성 교육, 전인 교육, 적기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야 되는 게 근데 맞는 어떻게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걸 커리큘럼을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 예, 그런데 예. 어쨌든 그 유치원마다의 이제 11월부터 네. 원화 모집을 해요. 네. 유아 모집을 하거든요. 커밍 순이군요. 네, 2025년부터 예, 25학년도 네. 유아 모집을 하는데 그 유아 모집을 할 때 엄마들은 이제 옆집 엄마 얘기를 물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그쵸. 되지만 동네 언니 얘기. 네, 처음 학교로가 시행되기 전에 내가 보내고 싶은 유치원을 방문을 하셔야 돼요. 방문을 하셔서 환경을 보시고 안전한 환경인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네. 그런 곳은 아닌가. 그다음에 급식을 그 조리하는 조리실에 가서 청결도 좀 보시고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교육 커리큘럼은 그런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막 행사 위주의 그런 유치원보다는 얘네들의 인성과 전인교육 5개의 그 발달 영역을 도울 수 있는 네. 5개의 발달 영역은 신체는 건강이죠. 네? 신체, 정서, 인지, 사회, 언어 이 발달을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부모님들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치원을 갔다 하더라도 또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게 요즘 보니까요. 뭐 일부 지역에서긴 하겠지만 뭐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면 혀가 굳는다라는 설부터 시작해서 네. 보니까 뭐 강남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우리 손자를 의과대학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네. 의대 준비반 유치원까지 있는 걸로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예. 근데 40여 년간 유치원 원장님 네. 한 경험으로 네. 어떠세요? 이 영어 유치원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통 유치원에서 얼마든지 네. 뭐 집에서든지 유치원에서도 예. 영어를 요새는 가르치는 많이 게 하죠, 있던데. 유치원에서. 네. 근데 뭐 예. 사실 의대 준비 유치원 다닌다고 다 의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요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의대 준비반의 네. 90%는 네. 예, 들러리라고 보면 되겠죠. 아하. 예, 의대를 가는 그 수는 엄청 작잖아요. 그럼요. 예, 저희 학부모도 뭐 벌써 의대를 준비한다 이러면서 했던 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자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걔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를 너무 모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일단 영어 유치원은 그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허.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학제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곳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인가가 난 유치원들, 네. 즉 예를 들면은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만 그 유치원 명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그런 거기는 학원이거든요. 그렇죠. 학원은 네. 영유아를 전담하는 영어학원. 학원, 영어학원이라고 아. 명칭을 붙이는 게 맞는 거고요. 음. 그곳은 그 영어 유치원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들이 원어민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중 언어 쓰는 그렇죠.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영어 유치원에 뭐가 없죠? 유아 전담 선생님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유아를 전문으로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의 예, 정서나 전인교육, 신체나 이런 그렇죠. 걸 돌볼 사람이 전인 없다.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전인 교육의 목적이 아닌 곳이죠. 네. 전인 교육의 목적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은 네. 보내기는 하되 전인 교육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저는 지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전에 네. 유치원에 갔다가 오후에 그렇게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곳을 네. 다니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후배 원장의 아들이 의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엄청 그 책을 많이 봤어요. 책. 영어를 잘하려면 우리나라 책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한국. 그렇지. 한글책. 한글책. 독해 능력. 어허. 결국은 영어는 독해 능력이에요. 나중에 가서. 그쵸. 뭐 yes, no 이것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예, 예. 현장학습과 영어 유치원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뭐 거의 중간중간에 한국말 써가면서 하니까 yes, 뭐 no 이것만 크게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학부모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영어를 정말 잘 하기를 원하면 그 영어 그 학원에 들여갈 돈을 적금을 보라. 아하. 적금을 벌어서 정말 얘가 영어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어학 연수를 뭐 방학 때마다 보낸다거나.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딸을 이제 어학 연수도 이렇게 보내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영어를 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영어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든지 아이들이 난 너무 하고 싶어. 이 영어가. 이럴 때 보내는 거. 적기 교육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이가 흥미 있어 할 때 보내는 거. 그것이 정말 필요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영어 그 학원도 유아 전담하는 그 영어 학원도요. 그 유아 전문 교사를 저기 채용해서 하시는 유치원들도 있어요. 네. 그런 유치원들이라면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그런 유치원들은 그 인건비를 생각하면 거의 월 교육비를 300만 원 정도 네. 내는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한국어를 잘해야 해석도 네. 잘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네. 더 많은 한글 책 읽어주고 네. 한국말로 대화를 해서 네. 이해력을 높이는 게 더 네.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적금을 들어주라는 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적금들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요. 네. 네.